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개정 등을 위해 40만 명의 서명을 받은 희생자 가족들이 청와대에 이를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 모인 시민들이 불법 집회를 했다면서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학교 인근의 용산 화상경마장을 개장한 한국마사회가 값싼 입장료와 사은품으로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환경을 해치지 않기 위해 고급 레저 시설이 되겠다던 용산 화상경마장은 2,000원짜리 입장표를 발행하고 있었습니다. 주한미군의 탄저균 배달 사고가 발생한 지 2달, 사고가 알려진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정부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탄저균 사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다음 달부터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막기 위한 강정생명평화 대행진이 시작됩니다. 강정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오늘 행진 일정을 알리며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K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개정, 선체 인양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서명이 청와대로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서명을 전달하려던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과 시민들이 경찰에 의해 가로막혔는데요. 불법 집회라는 것이 이유입니다. 현장 취재한 김종훈 기자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김종훈 기자. 네, 김종훈입니다.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세월호 유가족들과 경찰이 조금 전에 대치 중이라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현재는 어떤 상황입니까? 네, 방금 전 오후 6시 30분경입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연자 농성을 풀고 철수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했고 유가족들은 더 이상 농성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세월호 유가족 60여 명은 오후 2시 기자회견 이후에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개정과 세월호 선체 인양을 촉구하는 39만 8,727명의 서명부를 청와대 민원실에 제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기자회견 장소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청와대 방향으로 채 10m를 이동하지 못하고 경찰에 제지를 당했습니다. 경찰이 유가족을 막은 명분은 뭡니까? 네, 이 부분도 유가족들과 4.16 연대 상임위원들이 수차례 경찰들의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유가족들과 4.16 연대의 입장은 국민들의 40만 서명을 청와대 민원실에 전달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는데요. 적어도 서명을 전달하는 그거는 국민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그야말로 청원이죠. 무슨 권리행사도 아니고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국회 전달할 때도 가족들 500명의 서명들 들어가서 국회 의장이 받아가지고 갔어요. 그게 집회냐 행진이냐 이게 아니잖아요. 청원을 가지고 30만 명의 서명을 전달하는 전달자 10명 남짓이 가는데 그걸 막습니까? 네, 그러나 경찰들은 불법 미신고 집회를 하고 있다. 해산하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미신고 불법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여러 후보 등이 전면 체증하고 있습니다. 체증자를 바탕으로 사법 처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대비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몸싸움 시도하거나 멱살을 잡거나 밀칠 시에는 폭처법 위반으로 현행범 체포하겠습니다. 대치가 이뤄지는 동안 유가족들과의 충돌은 없었습니까? 네, 다행히 큰 부상이나 충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어떤 이유로 막는지, 왜 서명지조차 청와대 민원실에 제출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유가족들이 듣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굉장히 답답함을 토로했는데요. 세월호 단원고 희생자 최성호 군의 아버지 최경도 씨의 호소 직접 확인하시겠습니다. 왜 못 가는데 내가 왜 인도로 못 가는데? 갑시다. 사람이 인도 좀 갑시다. 예? 왜 인도를 막는데? 저번에 그게 뭐예요? 왜 인도를 막는데? 오늘 세월호 참사 가족들이 청와대에 전달하려고 했던 서명 내용은 뭡니까?
네, 오늘 세월호 유가족들이 청와대에 전달하려 한 서명은 세월호의 진상규명과 온전한 선체 인양을 촉구하는 취지를 담은 국민 40만 명의 서명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9만 300여 명의 서명이 지난 16일부터 오늘까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취지로 국민들에게 받은 집중 서명입니다. 약 보름 사이에 10만 명 가까이 서명을 받은 건데요. 4.16 연대 상임운영위원으로 활동하는 최헌군 목사는 유가족들과 미수습자 가족의 아픔과 눈물이 담겨 있는 서명이라며 그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서명지 한 장 한 장은 정말 세월호 참사를 바라다 보면서 미안한 마음, 그리고 잊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다시는 이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기 위한 그와 같은 행동을 담아 있는 그와 같은 서명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유가족들과 미수습자들의 가족의 그 아픔에 함께하고자 하는 눈물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서명용지입니다. 네, 오늘 세월호 유가족들이 청와대 민원실에 제출하려 했던 서명은 총 39만 8,727명분의 서명으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서명 30만 5,981명분과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 9만 377명분, 그리고 온전한 선체 인양을 촉구하는 서명 2,369명분 등을 담은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국민TV 뉴스 김종훈입니다. 고급 레저 시설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겠습니다만 2,000원의 입장료를 고액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지는 않을 겁니다. 학교 인근의 화상경마장 개장을 강행하면서 환경 낙후를 막기 위해 고급 레저 시설을 만들겠다던 한국마사회가 저가의 입장료와 사은품으로 손님을 끌어모으고 있었습니다. 사행심을 부추기는 이러한 행위들이 현행법을 위반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현주 PD가 보도합니다. 고액의 지정 좌석제를 내걸고 개장했던 용산 화상경마장에 2,000원짜리 입장권이 생겼습니다. 지난달 31일 개장을 강행한 지 불과 한 달 만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건전한 고객들만, 수준 높은 고객들만 출입을 할 것이고, 주변에 어떤 경마장 이용객으로 인한 주변 환경이 낙후되는 이런 일은 없도록 할 것이다. 21,000원 입장료로 프리미엄급 경마장 하겠다. 다르다. 용산은 다르다. 뭐가 다릅니까? 마사회는 학교 근처에 도박장이 들어온다는 주민들의 우려에 용산 화상경마장을 고급 레저시설로 만들어 지역 내 위해 요소를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용산 경마장을 폐쇄하겠다고도 공언했습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원회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마사회가 용산 경마장을 즉각 폐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박이 고급이 있습니까? 21,000원이면 31,000원 입장료면 도박이 아닙니까? 하지만 마사회장 고급으로 해보겠다. 용산은 다르게 해보겠다. 우리가 왜 다르게 하는 것을 아이들이 있는 학교 앞에서 하느냐. 옳지 않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또 2,000원 입장료로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개장 당시 입장료는 21,000원에서 31,000원 수준. 하지만 어느샌가 층별 안내판에 2,000원짜리 일반 입장권이 추가돼 있습니다. 2,000원짜리 입장권이 언제, 왜 생겼는지 마사회에 답변을 요구했지만 홍보실 측은 모른다. 용산 경마장 측은 담당자가 없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마사회는 용산 화상 경마장에 입장하는 고객 중 10%를 추첨해 4만 원 상당의 경품도 주고 있습니다. 용산 화상 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는 마사회가 고가의 사은품으로 고객을 유인한다고 비판했습니다. 4만 원 상당의 이제 경품이다. 그것은 들고 가시는 분을 봤더니 굉장히 유명한 회사의 믹서기더라고요. 지난주 계속 믹서기 들고 가시는 분들이 좀 꽤 있었어요. 대책위는 과도한 사행심 유발 방지를 명시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라 마사회의 행태를 위원회에 정식 신고할 예정입니다.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이른바 탄저균 배달 사고가 알려진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정부는 사실상 무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민변, 녹색연합 등의 시민단체들이 주한미군을 생화학무기법 등 위반으로 고발하자 검찰은 오늘부터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의 문제와 해결 방안을 논하는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안은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근데요. 지금 한국 정부가 탄저균 사태에 대해서 대응하는 걸 이 유행어에 빗대고 싶습니다. 이미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지만 더욱 격렬하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말이 요즘 유행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오늘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토론회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른바 페덱스 탄저균 배송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소극적 태도를 비판하는 발언이었습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정의상 시사인 전문 기자도 외교부는 아직 미국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국방부는 내부 방침상 나가기 곤란하다고 밝혔다며 외교부와 국방부 관계자들이 토론에 불참한 이유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탄저균 사건이 국내에 처음 알려진 것은 지난달 27일이었습니다. 지난 4월 24일 미 국방부 더그웨이 연구소가 페덱스를 통해 주한미군 평택 오산 공군기지로 살아있는 탄저균 샘플을 발송한 지 한 달여가 지난 뒤였습니다. 지난 5월 27일 탄저균이 생존해 있을 가능성을 확인한 미 국방부는 샘플을 폐기하라고 지시했고 같은 날 한국 정부도 미국으로부터 탄저균 배달 사고가 발생했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주한미군은 이틀 뒤인 5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러한 훈련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도 탄저균 실험에 대해 미국으로부터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고 알지도 못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올해 완료를 목표로 2012년 11월부터 추진해온 생물무기 탐지와 대응 능력 향상 프로그램, 즉 주피터 프로젝트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연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은 한국 국방부가 2013년 10월 미국의 주피터 프로젝트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생물무기 감시 포탈 BSP 구축 협정을 맺은 바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2013년에 그 협약을 맺은 내용을 보면 탄저균, 두창, 패스트 등 10여 가지 위협적인 생물학 작용제에 사용되는 것을 사전에 감시, 탐지, 대비, 대응하기 위해서 하기 위한 이제 한미 공조 체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이것과 주피터 프로그램이 관계가 없는 것이냐? 그 주피터 프로그램 전체 4개 중에 일부를 같이 하기로 한 상태에서 전체 프로그램에 대해서 몰랐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심이 드는 부분이고 이 팀장은 또한 지난 14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주피터 같은 프로젝트를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어떻게 알지도 못하고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하주희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장은 미군이 국내법인 감염병 예방법과 생화학무기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생화학무기법은 탄저균을 제조, 배양하기 위해서 그 목적과 제조량 등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감염병 예방법은 탄저균을 분리 및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기 위해선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군으로부터 제조, 수입, 보유량 신고 등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고 질병관리본부 역시 미군 측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신청한 바도 없고 복지부 장관이 허가한 바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군 측의 국내법 위반을 확인해 준 셈입니다. 결국 이 한국 정부가 확인을 해준 거죠. 우리 법이 탄저균을 규율하고 있는 이 체계에 전혀 맞지 않게 주한미군이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법 위반 사항이 명확하죠. 유죄의 증거가 한국 정부가 보내준 정보공개에 대한 답변이 명확한 유죄의 증거죠. 그렇다면 이제 조사를 하고 처벌을 해야죠. 한국 정부의 소극적 대응에 대한 비판과 함께 결국 투명한 정보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해결 방안이 제기됐습니다. 오산 기지뿐 아니라 다른 기지에서도 탄저균 실험이 진행됐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주피터를 비롯한 주한미군의 생화학전 대응 실험 및 훈련 실태와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주한미군이 27일 주한미군 공식 보도자료 하나, 29일 오산 미 공군 공식 보도자료 하나, 2개를 딱 낸 겁니다. 내는데 뭐라고 했냐면 There is no risk in the public. 공중에는 위험이 없다. 여기 일반 대중에는 위험이 없다. 이것만 강조합니다. 살아있던 죽어있던 탄저균이 있는지 없는지를
미 국방부가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 물론 있겠죠. 예. 예.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주한미군 지휘협정, 소파 개정이 필수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정민정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일본과 독일, 그리고 한국의 탄저균 관련 소파 규정을 비교한 결과 독일, 한국, 일본의 순으로 그 절차가 공정하고 적정함을 알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정 조사관은 이어 일본과 한국 소파에는 주둔 미군에게 주둔국의 건강과 위생에 관한 법령이 적용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반면 독일의 경우엔 미군에게도 독일 국내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며 한국도 건강과 위생에 관한 법령이 주한미군에 적용되는 등 관련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살아있는 탄저균 배송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초쯤 발표할 예정입니다. 미 국방부 살아있는 탄저균 배송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르면 미군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지난 10년간 미국 외에 한국, 일본, 캐나다, 호주, 영국 등 총 5개 국가에 78개소에 살아있는 탄저균을 보내왔습니다. 국민TV 뉴스 안은필입니다. 군대에 가서 그 화생방 훈련하지 않습니까? 다음 달 27일부터 제주 해군기지 건설 강행을 저지하기 위한 강정 생명평화 대행진이 시작됩니다. 제주 지역 주민을 비롯한 시민단체, 각계 원로들이 모여서 강정 대행진의 일정을 알리고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인사는 한반도를 평화의 땅으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다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제를 처음에 닥쳤을 때 금방이라도 해결될 줄 알고 시작했던 일이지 3,000일, 3만일 이렇게 길게 내다보고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걸어오는 사이에 기적 같은 만남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외롭다고 느꼈을 때, 처절하게 고립됐다고 생각했을 때 내밀어주는 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기적을 믿고 있고 이 기적과 같은 만남이 더욱 커갈 때 반드시 그 기적은 우리 눈앞에 드러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올해 생명평화 대행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군기지 설립을 반대해온 강정마을의 투쟁은 올해로 9년째입니다. 한여름이면 제주 전역을 도보로 누비며 강정의 평화를 외쳐온 강정 생명평화 대행진도 올해로 벌써 4번째입니다. 다음 달로 다가온 강정 생명평화 대행진을 앞두고 시민사회 각계의 지지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강정마을회, 제주 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등은 오늘 참여연대 아름드리 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5 강정생명평화 대행진의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종교계, 문화예술계, 시민사회단체 인사 등이 포함된 100인도 선언문을 통해 대행진에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3,000일 동안 안타까운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지만 2015년 다시 강정평화 대행진 오늘 기자회견을 또 출발해서 다시 한번 또 국민들에게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알려내고 저희가 함께 하면서 제주를 지켜내고 평화를 위한 군축을 저지하는 그런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올해의 대행진이 예년에 비해 특별하다고 말했습니다. 행진이 마무리되는 8월 강정의 투쟁이 3,000일을 맞기 때문입니다. 참여연대는 강정투쟁 3,000일을 맞아 강정의 투쟁을 지원하는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행진을 준비하면서 별도로 강정 3,000일 투쟁과 함께하는 3,000명의 시민들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행동하는 시민 3,000명을 저희가 모아서 각각 10,000원씩을 내서 이 3,000일을 맞는 우리 강정 주민들의 가장 절박한 메시지를 신문 광고로도 내고, 이번 대행진은 7월 27일 제주시청에서 출발합니다. 동진과 서진으로 나뉜 대행진단은 각각 제주를 반바퀴씩 행진해 8월 1일 강정마을에 도착하고 투쟁 3,000일 기념식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국민TV 뉴스 박다솔입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조계종 노동위원회는 우리나라 종교계 중 유일한 종단 직속의 노동인권 전담기구입니다. 천주교, 개신교와는 달리 사회적인 목소리를 내는 일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던 불교계의 자성으로 지난 2012년 8월에 출범했습니다. 조계종 노동위는 출범 이후 정리해고, 비정규직 노동자는 물론 성소수자와 장애인 등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렵고 힘든 이들과 연대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들의 마음까지 돌아보는 것이 종교의 역할이라는 조계종 노동위원회 양한웅 집행위원장을 성지훈 기자가 만났습니다. 조계종 노동위원회는 2012년 8월 달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약 3년이 다 됐고요. 활동을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저 생각이든 그리고 조계종 노동위를 만든 배경은 이건 노동자를 위해서 또 노동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노동위원회다. 조계종단을 위해서든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만든 배경과 주인은 노동자의 것이다. 그렇게 저를 생각하고 만들었고 지금도 그 지지에 따라서 그 신념에 따라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다른 종교에 비해서 천주교, 기독교는 40년, 50년 동안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대변하는 기구도 있었고 또 헌신적으로 활동을 해왔고 대단히 그것이 한국의 노동운동이나 민주화운동에 대단히 기여한 바가 컸어요. 그러나 한국 불교에서는 그런 일이 거의 없었고 미약했고 그리고 특히 노동자에 대해서는 전무했다고 저는 알고 있어. 그래서 제가 한참 동안 노동운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제가 학교에서 불교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그 인연으로 노동인을 만들었고 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나 정리해고 노동자들, 쌍창 노동자들을 비롯해서 정리해고 사업장 그리고 비정규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활동을 해왔어요. 그럼 거기에 보면 고공농성장에 올라가거나 그렇다 장기 농성이 벌어지면 직접 결합하고 같이 법회를 한다든지 노동자를 위해서 같이 몸으로서 같이 함께하는 그런 역할을 계속 해왔고 투쟁 지원도 중요하지만 노동자들이 마음이 너무 지쳐 있다. 투쟁하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해고자들도 그 활동가들까지도 굉장히 지쳐 있다. 정신적으로 너무 여유가 없고 지쳐 있다. 그리고 또 지친 노동자를 위해서 노동자 템플 스테이를 한다든지 템플 스테이를 통해서 지치고 힘든 노동자들의 좀 여유롭게 마음을 쉬어주는 것, 보듬어주는 역할도 종교적 역할이고 또 조계종 노동인의 역할을 생각해서 정치적 편향을 떠나서 종교적 역할이 있다. 종교는 마땅히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종교적 영역도 별도로 있을 수가 있어요. 종교적 영역은 수행도, 불교는 수행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또 한쪽의 역할은 종교적 역할이 있다. 그건 사회적 실천이다. 그 사회적 실천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행동, 실천, 그 속에서 종교적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 편향을 뛰어넘어서 약자를 위해서 아쉬운 점이 너무 많아요. 많은 스님들이 노동위원회에 동참을 하고 실천하기를 저는 항상 바라고 있는데 아직 그 부분이 최고 미흡하다. 그럼에도 한계도 불구하고 더 많은 노동자를 만나고 더 많은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곳에 찾아가기를 바라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신념을 가지고 활동을 해 나갈 것이고 하여튼 조계종 노동위는 하여튼 오직 노동자를 위해서 노동자의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조계종 노동위는 그렇게 예보대로라면 목마른 땅에 해갈이 될 듯합니다. 간밤 소나기에 콩잎이 생기를 얻었습니다. 목마름도 존재가 있어 생기는 고통일 겁니다. 온갖 욕망이 그렇지요. 삶이 고해라는 말씀을 늘 생각합니다. 결핍과 아픔만 고통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과잉도 고통이지요. 너무 많은 즐거움, 지나친 소유, 넘치는 칭송과 허명, 예외일 수 없습니다. 비가 올라와서 중부의 해갈이 가능해질 거라는데
쓸데없는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벌써 비가 뿌립니다. 가뭄 속에서도 묵묵한 채로 가뭄을 견딘 초록 생명들은 비가 와도 조용한 얼굴로 비를 맞습니다. 생명의 깊은 의미를 이미 알고 있는 걸까요? 오늘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